구티비가 천사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나흘간의 생방송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후원 방송은 10월 한 달간 이어집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서울 연탄은행의 연탄 나눔이 시작됐습니다. 150명의 봉사자들이 모여 6,000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학원 복음화 사역 중 하나인 사랑축제를 지난 6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해 자료를 모아놓은 전도 플랫폼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춘천 연탄은행이 올해 연탄 40만 장 지원을 목표로 소외 이웃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탄 나눔을 재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가 10월 4일부터 진행한 천사 후원 생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4일차 방송이 공개됐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천사 후원 방송은 앞으로 한 달간 계속되는데요. 네 번째 이야기에선 구티비의 동역자들이 나와 구티비가 앞으로도 미디어 선교 사역을 통해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할머니랑 택시 타고 왔어요. 같이 놀고 싶어요. 온몸에 기형을 일으키는 희소병을 앓고 있는 소연 양. 구티비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에서 사연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방송에서 직접 전도한 할머니와 구티비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구티비 천사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가 생방송 4일차를 맞았습니다. 지난 4일간 매일 3시간씩 진행한 생방송 대장정. 이날 생방송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를 주제로 구티비의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하신 분들이 출연했습니다. 구티비가 제공하는 다번역 성경 찬송 앱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 권사님은 앱의 새로운 기능인 성경 낭독 녹음 공유 기능으로 성경 읽기가 풍성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녹음을 해서 지금 들려주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님 같은 경우 지금 노안도 있으시고 성경을 직접 보시는 게 어려운데 제가 녹음한 걸 들려드리면 아마도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구티비의 중보기도 프로그램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이 방송되는 동안 전화를 통해 시청자들의 기도 제목을 전해 듣는 달리다굼 서포터즈도 출연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직원들이 일하는 회의실 한켠에서 전화를 받으며 뜨겁게 기도하는 서포터즈들은 구티비가 새 사옥에서 미디어 선교 사역을 이어나갈 때도 서포터즈로서 사역에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었고 그분들이 또 간절하게 이렇게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함께 동참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그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동부서주하시는 저희 직원들을 보면서 와, 세상 직장하고 다르게 일하시는 그 모습에서 또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존경스럽고 감사하게도 새 사옥 건물은 마련됐지만 아직 이전과 내부 스튜디오 마련까지 시청자들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구티비. 이날 생방송을 진행한 박대준 목사는 작은 헌신이 모여 아름다운 미디어 선교 사역의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는 후원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심하시는 시청자분들께 후원 증서와 말씀이 담긴 성경 달력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참 많이 준비하는데 고생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옥, 거기에 우리 헌신과 기도와 눈물로 그 안을 좀 아름답게 채웠으면 좋겠다.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10월 한 달 동안 같이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티비는 매년 10월 한 달을 천사 후원의 달로 정하고 복음의 등불 켜기 캠페인과 후원 방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천사 후원 방송의 모든 후원금은 복음 스튜디오 마련 등 미디어 선교를 위해 쓰입니다. 4일간의 특별 생방송은 막을 내렸지만 천사 후원의 달은 이제 시작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자 올해도 어김없이 연탄을 전달하는 손길이 이어졌는데요. 서울 연탄은행이 주관한 연탄 나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하루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도시가스조차 들어오지 않는 고지대에 위치한 데다 단열이 잘 되지 않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추위를 마주합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추우니까 걱정이 돼. 추우면은 석 장씩 돼. 부담 가지. 연탄 850원. 서울 연탄은행은 7일 사랑의 연탄 나눔을 재개하고 올해도 300만 장 전달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는 경기 침체와 고유가로 모두 어렵지만 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연탄 나눔 운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나눔을 독려했습니다. 우리 주머니의 작은 850원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희망이 되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연탄 한 장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날 백사마을에는 30가구에 200장씩 총 6,000장의 연탄이 전달됐습니다. 교회 봉사자들을 포함해 전국에서 150명의 봉사자들이 손에 보탰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에도 불구하고 봉사자들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의성에서 온 한 봉사자는 3.65kg 연탄을 10장씩 짊어지고 나릅니다. 횟수로는 한 3, 4년 정도는 됐어요. 우리도 시골에 있어가지고 연탄 대결 해가지고 나무도 하고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보면 한 행복한 얼굴, 고마운 얼굴. 작년에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힘들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도와드리는 거가 이제 기뻐하시는 어르신들 얼굴도 보고 좀 나름 땀 흘리면서 뿌듯한 마음도 생기고 하면서 또 올해는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들과 함께 온 어린이 봉사자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4장씩 나르다 금방 힘에 부치는지 한 장씩 나르면서도 쉬지 않습니다. 이게 연탄 무게가 좀 무겁다 보니까 힘들기도 한데 어르신들께 따뜻함과 연탄을 함께 나눠드리니까 많이 뿌듯해요. 저희가 연탄 열심히 나를 테니 할머니 할아버지 따뜻하게 보내세요. 연탄을 전달받은 주민들은 연신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넵니다. 백사마을엔 월소득 30만 원 미만인 가정이 대부분이어서 850원까지 오른 연탄 한 장도 부담스럽던 참이었습니다. 연탄 주신 건 산동네에서는 고맙게 생각하지요. 거의 이런 데서는 괜히 살 수 없다고 봐야죠. 사서 뗀다 그래도 그렇게 넉넉하게 떼지도 못하고. 이 커피 한 잔 값이면 연탄 5장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엔 7만 4천여 가구가 연탄에 의존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연탄 지원이 더 절실해진 소외계층은 이번 겨울도 후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백성예술대학교 학원 복음화 사역인 사랑축제가 올해 15회째를 맞았습니다. 학교는 학업뿐 아니라 재학생들의 신앙 교육도 중요한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올해는 워십 댄스 팀이 결성 이후 첫 공연을 펼쳤는데 결성된 의미가 특별합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5회 백석예술대학교 사랑축제가 6일 서울 백석 비전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인원 제한을 두고 진행됐지만 올해는 많은 규제들이 풀리면서 이전의 축제 분위기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 축제가 특별한 이유는 문화예술 현장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신앙 간증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가수 홍희삭 씨가 초청돼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축제에 참석한 학생들은 미래 동료이자 선배인 게스트들을 보며 신앙의 중요성과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항공서비스학부를 재학을 하면서 항공사에 취직하는 게 단기적인 목표인데 그것을 넘어서 홍희삭님처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랑축제는 기독예술인 양성에 목적을 둔 백석예술대학교가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 복음화 사역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워십 댄스 팀을 구성해 첫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요새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댄스 문화가 우리 기독교에서 한번 멋지게 기독교 문화로서 정착시켜보자라는 의미에서 댄스팀을 구성하게 됐고 새롭게 결성된 워십 댄스 팀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CCM에 맞춰 춤을 추는 학생들이 언젠가 신앙을 갖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CCM이라고 하면은 주님 이런 내용뿐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신나는 곡들도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아무래도 무교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음악으로 처음 접하는 음악으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 돼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추후 교목실은 재학생들이 학원 복음화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최근 다음 세대 전도 플랫폼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기성이 제작한 더 넥스트 웨이브 다음 세대를 죽게로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다음 세대의 나이대별 전도 전략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홍보 영상과 전도 사례, 챌린지 나눔 링크 등을 제공합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8단계로 나눠 복음 전도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성총회는 교단 소속 교회가 다음 세대 전도 축제인 더 넥스트 웨이브 페스티벌을 준비하며 해당 플랫폼을 잘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연탄은행이 5일 재개식을 열고 소외 이웃에게 연탄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지역 내 에너지 소외 이웃 1000가정에 연탄 40만 장을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춘천 연탄은행은 2004년부터 19년간 매년 자원봉사자 4천여 명과 함께 연탄을 배달하며 소외 이웃의 겨울나기를 지원해왔습니다. 춘천 연탄은행은 기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춘천 연탄은행 공동대표 정해창 제자감리교회 목사는 먼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연탄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한 게 항상 아쉬웠다며 올해는 어르신들에게 부족함 없이 전해드리길 소망해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와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이 지난 3년간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통해 모은 20만여 명의 서명을 UN 소속 국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UN 스웨덴 대표부를 만났고 4일에는 UN 한국 대표부를 면담해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5일에는 UN 정무평화국 실무자를, 6일에는 UN 스위스와 아일랜드 대표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해 거듭 호소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577번째 한글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이 9일 세종시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됐습니다. 관련 단체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선 이기남 원암문화재단 이사장 등 한글 보급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축식과 관련해 정보통신 고도화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로 평가받는 한글의 매력과 힘을 확인하고 한글과 함께 열어갈 소통과 화합, 연대의 미래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글날 경축식이 서울이 아닌 지역 도시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8일 막을 내렸습니다. 종합 3위로 대회를 마친 한국 선수단은 같은 날 해단식을 가지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를 따내며 종합 3위의 목표를 달성했지만 금메달 45개 이상을 따내겠다는 목표는 아쉽게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3관왕을 기록한 남자 수영의 김우민 선수와 양궁의 임시현 선수는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MVP에 선정됐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11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고 일본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전세 임대주택에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602건입니다. 이에 따른 미반환 전세금은 345억 원으로 1월부터 8월까지만 따져도 연간 최대 미반환액에 해당됩니다. 북한이 백두산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새 영화를 공개해 코로나19 이후 관광 유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조선기록과학 영화 촬영소가 올해 제작한 기록영화 백두산 8경을 지난 5일 첫 방영했습니다. 43분짜리인 이 영상은 백두산 해돋이와 백두산 천지, 백두연봉 등 북한이 선정한 8경의 모습을 담아내고 남성 목소리에 설명을 붙였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인터뷰를 담고 드론을 동원해 상공에서 다각도로 촬영하는 등 대외 선전이나 관광 확대를 위한 홍보 용도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시작된 전쟁으로 이틀 만에 10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은 현지 시간 8일 이스라엘 보건당국을 인용해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700명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300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2배 이상으로 급증했고 양측의 부상자 합계는 4,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같은 날 이번 사태에 관한 긴급 대응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사국들에게 하마스의 극악무도한 테러를 비난할 것을 요구했지만 성명문 채택 등 안보리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가자 지구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약 4%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 9일 오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날보다 4.3% 상승했습니다. 원유 생산지가 아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시장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란이 하마스의 공격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트레이더들 사이 충돌 확대 우려가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4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8일 아프간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는 한편 앞서 9,000명 이상으로 발표했던 부상자 수는 2,000명 이상으로 수정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오전 아프간 북서부에선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규모 4.3에서 6.3 사이의 여진이 8차례 이어졌습니다. 현재도 건물자 내에 사람들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와이 당국이 마우이 섬에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 2달 만에 서부 마우이 지역의 관광을 재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하와이 관광청은 지난 8월 달에 발생한 산불 이후 서부 마우이 지역에 내려졌던 여행 금지령이 이날부터 공식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와이 당국은 대부분 잿더미가 된 해안마을 라하이나는 폐쇄 조치를 유지하고 이 지역의 최북단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라하이나 이재민들을 중심으로 일부 주민들은 모두가 슬픔에 빠진 가운데 관광 재개는 시기상조라며 15,000여 명이 서명한 개방 반대 청원서를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하늘이 차차 개이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강원 영동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4도 수준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맑은 하늘과 함께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 22도, 강릉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3도, 부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말 새 강진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과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잇따른 지진과 전쟁으로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는데요. 안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공동의 노력과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문정순 후원자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티비 복음 스튜디오 등불 켜기에 선교 헌금 보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